최근에 우리나라, 우리 한국인 분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하거나 무슨 격리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인데요. 여권 뺏기고 억류되고 세계 곳곳에서 코리아가 거부당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답답합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예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 신혼부부 17상 격리됐습니다. 입국도 못하고 공항에서 격리돼서 다른 곳으로 이동돼서 격리 상태입니다. 신혼여행 간 겁니다. 신혼여행이 허니문이 아니라 악몽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요. 한국인이란 이유로요. 그다음에 마카오에서는요. 검역을 한국에 대한 검역을 했는데 이게 비상식적이다. 어떻게 했냐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여행 관광객들과 함께 검사를 합니다. 위험도가 다른 거 아닐까요? 이거는요. 그리고 장소도 공항이 아닌 10km가 떨어진 운동장으로 데려가서 했답니다. 그리고요. 몽골 한국 노선 운항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대구에서 온 20명을 격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푸대접입니다. 이거는요.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나가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우리 외교당국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바로 옆에 기사가 있습니다. 순환당하는 코리아. 맞습니다. 한국분들 나가서 지금 순환당하고 있습니다. 외교장관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 지금 외교장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 해외 출장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22일부터 6일간 유럽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군축회의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리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 등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외교 수장이 뭔가를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반응 나오지만 안 보이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상황 파악 더디고 관련 부처와 협의도 잘 안 된다. 외교부 우왕좌왕 대응 도마에 올랐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김조 교수님. 네. 요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때도 외교부, 외교부 하나만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들을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외교부하고 보건당국이 별도의 특별팀을 만들어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됐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모리셔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세계 최대 인구 밀집 국가더라고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이 문제, 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더 반응 자체가 좀 더 거셀 수 있는 측면이 민감할 수 있는 분명히 나라군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알게 된다면 그런 상황들을 예. 감안해서 외교적인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이 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는 거고요. 전 외교적 마찰은 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국을 갖다가 막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오히려 그 문제 가지고 국내에서 이게 논란이 벌어지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외교부가 그리고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예. 저는 언론과 방송 상당부 제가 볼 때는 좀 절제된 좀 확인된 좀 보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얘기가 뭐냐면 언론사에서 예. 기사를 냈는데 예. 그분 주필 칼럼이 뭐냐면 코로나 최고의 숙주는 문재인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다. 이 얘기를 썼는데 예. 동일한 기자의 기사는 뭐냐면 예. 3주간 항공 3천억 원 마이너스다. 그 이유가 뭐냐? 한중간에 항공이 예약 취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엇갈리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충돌하는군요, 국민들이 어떻게 볼 수 그러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저도 언론이라고 하면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일관된 예. 방식을 가지고 제기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그야말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예. 방지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 비판적인 측면에 과중되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게 됐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할 예. 것인가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정부,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거기에 견주어서 정당, 국회도 초당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언론과
방송도 국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최대한 좀 정밀한 좀 예. 보도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한국 분들이 나가서 이런 대접을 받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진원지입니다. 중국입니다. 진원지 중국의 적반하장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옌벤, 중국에 있는 도시죠. 한국발 입국자 2주간 격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분이 중국으로 갔는데 위험한 곳에서 왔다고 격리가 되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옌지공항 방역 통제 강화 조치 탑승객 당국이 직접 인계 수송 14일간 거주지 격리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전공항에서는 한국인 30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유겠죠. 그리고요, 여기입니다. 중국의 환구시보 관영 언론입니다. 관영 언론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생각을 전달한다고 통합니다. 그렇게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 등 일본, 한국, 일본 얘기하면서 4개국은 예방 통제 조치를 불충분하게 하고 있다. 뭔가 훈수를 두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중국의 뭐 적반하장이라고 되는데 이제 조롱이란 말까지 들어갔습니다. 적반하장 조롱. 한국에서 코로나 역유입될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발 항공기 방역 강화 관영 매체는 한국 방역이 느려서 걱정이다.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 관영 항구시보 영문판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사설이니까 어떤 주장을 담은 거예요. 생각과 주장을. 여기 보면 한국 등을 언급하면서 이 나라들의 예방 통제 조치가 느려서 걱정이 된다. 이게 훈수일까요? 뭘까요? 그리고요. 다른 나라에 제2의 우한이 생긴다면 중국처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중국의 조치를 모범 사례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지금. 자, 중국 전문가이신 최영선 위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기분 나쁘게 들리죠. 예. 발원지가 중국인데 자기네들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이웃 나라에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 예. 저 말들 자체를 고깝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사실은 그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 중국은 우한을 봉쇄를 했고 우한 시민이 사실 1,1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우리 서울 인구하고 비교해도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쇄를 하고 외출 금지를 시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조치죠. 예. 그래서 자기네들의 조치가 굉장히 강하다. 뭐 객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 하기 힘든 조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중국의 통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예. 지방 정부에서 성을 거쳐서 중앙 정부로 예.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예. 지금 현재 환자가 발생하는 숫자를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 하루에 400명 정도의 확진자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숫자에 그렇게 연연할 건 아니지만 400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우한과 후베이 성을 제외하면 나머지 34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서는 30명 이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지금 이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하루에 100명 정도, 2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한다면 짧은 기간에 굉장히 급격히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깝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중국은 이미 이런 이제 사태를 겪으면서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되고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를 일으키고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말들에 대해서 고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들을 말은 들어야 된다.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새겨 들을 만한 거는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제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입장을 좀 냈는데 지금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이거 지금 안 하고 있다 우리. 이거는 유지된다. 그리고 우리도 중국에 출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면 입국 금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부 중국 통한 감염 가능성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방안 그리고 중국과 우리와의 경제 관계 이런 거 여러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한 속내가 있다. 그리고 입국 금지에 따른 후폭풍 다각적으로 고려했는데 그래서 정부는 고민하면서 아직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야당은 중국 눈치 보기 국민이 이해 못한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도 있네요. 천장 뚫려 비 오는데 걸레질만 하는 거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답니다. 이 비유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형 입국 금지 의료계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한국, 이탈리아, 이란 지금 확산자가 굉장히 늘고 있죠. 각각 중동,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인데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답니다. 중국 경유자 안 막은 게 공통점이랍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요. 이탈리아 지금 150명 넘고요. 이란은 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통상 관광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인데요. 직항표는 막았지만 경유 입국 열어둬서 그러니까 뭔가 접촉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제 중국발 입국 금지 문제는 사실은 골든타임은 지금 놓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방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준을 만들었다. 순식간에 다시 불균형 상태로 불안정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의사협회가 1월부터 계속 이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막아야 된다, 전면 금지해야 된다 이 주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나 정부는 아직 그런 입장을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윤기찬 변호사, 중국으로부터 입국 그리고 뭐 좀 더 좁히면 중국인 입국 금지 이게 좀 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만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일단 예. 전문가 집단에서도 나온다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질병관리본부장도 예전에 그 유입 차단 부분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문가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 여당과 정부는 사실은 이미 늦은 현재 입장에서도 예. 이렇게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도 취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께서 몇 마디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거고 예. 일단은 감염원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일단 포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예. 신경을 안 씁니다. 오히려 찾아내서 그 찾아내신 분하고 접촉한 분만 찾아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쪽으로 갔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기에 치중할 입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이제 3월에 중국인 유학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단 한 명이라도 감염 가능성 있는 분이 들어온다면 막아야 예. 되는 겁니다. 아.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보건과 뭐 경제, 정치와 이런 거 연관시키는 것은 이건 맞지 예. 않다. 왜냐하면 정부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각국이 한국인의 그 입국을 막거나 제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그건 각국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주권에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지 이걸로 인한 어떤 갈등은 예. 정부가 외교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예. 외교로 풀 자신이 없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의 국민의 생명이라도 예. 위험을 초래할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문가이신 전명규 교수님, 이 뭐 방역과 예방 차원에서 이제라도 금지를 전면 금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늦었기 때문에 지금 해봐야 별다른 효과가 없으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어느 쪽입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이라도 중국에서의 그 유입 인구들을 예.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다 빨리 예. 이 정리하는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현재 대구 신천지 교회나 예. 또 청도 대남병원을 통한 예. 이 발생은 집단 감염의 사례입니다. 예. 물론 그 집단 감염 사례가 또 그 연결고리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가 됩니다만 예. 그래도 일반적인 우리 지역사회 내에는 아직도 이 코로나19의 감염자들이 예.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자들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중국에 특히 1,000명 이상 발생했던 지역들 또 그런 지역도 중국은 이미 지역적인 봉쇄 조치를 한 지역들입니다. 예. 그런 지역들이라도 우리가 우선 입국 봉쇄를 함으로써 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총량을 통제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정책을 지금이라도 펼쳐야 된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최영선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보면 예. 봉쇄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예. 뭐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예. 이 상황에서 한마디로 압축돼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예.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무엇이 중요한디 이 말에 돌아가면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 국민의 생명 안전이 중요한 거겠죠.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문제까지 지금 아우를 수 있는 상황인가? 예. 그게 아니라면 예. 본질에 충실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도 좀 생각이 복잡합니다만은 예. 옆에 계신 전문가분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일수록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옳겠다. 저는 뭐 약간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고려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는 게 옳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중국이란 나라 몇 년 전에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죠. 사드 논란 때입니다. 그 보복 조치. 굉장한 충격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도 고민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뭘 하면요. 중국이란 나라가 가만히 있을 나라가 또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복잡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고민 계속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구매 대란입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120만 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많은 마스크가요. 제가 말씀 잘못했어요. 1,200개입니다. 120만 개보다 더 많습니다. 1,200만 개입니다. 근데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구 아침부터 마스크 동났다. 앞서서 사진도 보셨고요. 대구 현지 전화 연결 통해서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마스크 구하기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봉쇄 불안감 확산 속에 전문가들 좀 더 뭔가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마스크 구하기 아비규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가 나와 있는데요. 24일 오전 대구 북구의 한 지역입니다. 대형마트 앞에 오전 8시부터 시민들이 몰렸다. 개점은 10시인데 2시간 전부터 줄을 선 거예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얘기입니다. 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생산량이 1,200만 개입니다, 하루에. 그런데 왜 이렇게 아비규환 대란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걸까요?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마스크 사려고 난리인데 정부가 물량을 확보해서 뭔가 이렇게 뿌리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하루 1,200만 장 생산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1,200만 장이면요. 그러면은 이게 며칠만 지나면은 거의 우리나라 인구 숫자와 맞먹는 생산량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 지자체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다. 그럼 정부 지자체는 여기 보면요. 의료진, 복지관 등에 배포를 한다는데 주민센터 등에 가면 뭉텅이로 그냥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 가면은 마스크가 많이 있고요. 어느 지역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뭔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원활하게 고루고루 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중국에 하루 100만 장 넘게 수출, 14일엔 200만 장 이상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물량도 꽤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굉장히 비상상황 아닙니까? 지금 심각 단계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마스크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국내 사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국내부터 충족을 시키고 남는 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옥 교수님, 네. 이거 마스크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 자꾸 나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동네 동네 약국을 다녔는데 예. 다 이제 마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어떻게 남아 있는 걸 찾아가지고 예. 끼고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쓰던 걸 다시 쓰셨어요? 그럼? 아닙니다. 이제 다행히 예. 사용하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쓰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저도 그런 상황이니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계속 방송에서는 손 씻어라, 마스크 써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걸 실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 그리고 부분과 관련해서 마스크는 이제 사실 일회용이거든요. 맞습니다. 하루 쓰면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물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러면 이제 계속 당국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량들은 확보가 되고 있는데 그 예. 물량들이 전파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정부가 분명히 그 개입을 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저 특히 뭐 서울이나 이런 여타 지역은 모르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 다른 건 몰라도 가장 지금 예를 들어 공포심이 있고 혼란스러운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세부까지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들을 갖다 빨리빨리 만들어서 예. 집행을 했을 때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혼란이 좀 낮아질 수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건 예.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뭐 총리가 대구에 직접 내려가서 상주하면서 예. 부분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전 대구부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부의 집행 의지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런다면 대구부터 그런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까 사진 보셨지만 저렇게 줄을 다 서 계시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예. 대구도 저 정도 상황인데 다른 지역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가 좀 과거와 다르게 지금 직접 좀 개입해서 시장에만 맡길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예. 많은 혼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자체도 당장 예를 들면 지자체에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예. 정부가 좀 직접적 개입하고 어디로 지급할지에 대한 라인들을 다 좀 찾아서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하지 않게 된다면 저 문제는 계속 예를 들면 두고두고 언론에 나오고 회자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스크와 관련된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뭐 편의점이나 마트나 약국에 가면 마스크가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있는 경우에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비싸졌습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생산량이 1,200만 개나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 사재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가 물량을 확보했는데 어느 지역에 너무 편중되고 어느 지역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영찬 변호사,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많을 것 같은데요. 원래 마스크를 좀 비축해 놨다가 예. 비축물자를 푸는 단계가 있거든요. 예.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는 비축물자 푸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비축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마스크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 그냥 갖다 놓았다는 측면인데 이것은 공급했다라기보다는 마스크를 그냥 소진시켰다라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마스크를 갖다 놨으니까 이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은 갖다 쓰세요라고 정보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아직까지 쌓여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네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은 가서 찾아올 수 있지만 예. 그렇지 못한 분은 또 마스크를 찾아올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는 부분뿐만 아니고 무료 공급 측면에서도 예. 어디에 가면 마스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예. 공개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예. 또 가격 말씀하셨는데 예. 가격 통제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측면에서 따질 게 아니고 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예. 가격 통제와 또 유통망에 대한 정리, 직거래를 할 수 예.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인데 예. 아직까지도 뭐 가격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 또 공급망에 통제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예.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은 체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하신 분 저도 많거든요. 사보려고 했는데 사질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부가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사진 앞서도 보셨는데요. 이게 경북 지역에서 한 대형 마트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파니까 이렇게 사려고 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마트에서는요. 이날 어제입니다. 50만 개를 판매를 했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서지 않고 마스크를 쉽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